반갑습니다. 화학 분석 기사의 4가지 과목 중 첫 번째인 일반화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학을 공부할 때는 연습장을 큰 걸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큰 걸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제가 칠판에 적어 드리는 내용을 연습장에 한번 적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연습장에 적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필사를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 임무는 필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재를 한번 정독을 하십시오. 그게 되면, 그거 2가지가 되고 나면 일반화학 공부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을 정해 드릴 테니까 필사 한 번에 회독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도랑 정밀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도라는 말은 참값에 가까운지를 물어보는 거고 정밀도라는 말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할 때 이 실험을 잘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죠. 이렇게 화살이 정 가운데에 밀집되어 있으면은 정확도도 좋고 정밀도도 좋은 거예요. 얘는 정확도도 좋아요. 참값에 가깝고 정밀도도 좋아요. 실험을 잘 한 거예요. 여러 번 실험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참값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즉 정확도는 안 좋지만 정밀도는 좋은 실험이에요.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참값과는 멀지만 실험은 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값이 계속 도출이 되죠. 정밀도는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도 안 좋고 정밀도도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도랑 정밀도의 개념을 좀 아시겠죠? 지금부터 배울 거는 유효 숫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실험실에서 측정을 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자,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아마 눈금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여기에는 최소 단위가 적혀 있는데 0.1ml가 최소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25ml, 26ml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에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따르면은 이 눈금에 정확하게 맞출 확률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충 눈금이랑 빗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이 눈금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 확실한 숫자는 25.1, 25.2까지는 굉장히 확실한 숫자예요. 그렇다고 이게 25.2냐? 그건 아니거든요. 25.2보다는 크고 25.3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자리, 확실한 숫자, 측정값의 마지막 단위 한 자리 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추론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면 5쯤 될 것 같죠? 이렇게 밀리리터. 즉 눈금에 있는 마지막 단위에서 한 자리만 더 읽어줍니다. 마지막 한 자리를 읽어줄 때에는 내가 적당히 추론을 해가지고 읽어주면 돼요. 그런 이 노란색은 확실한 숫자고 이 5는 조금 덜 확실한 숫자죠. 우리는 여기 확실한 숫자에 플러스 한 자리까지를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유효 숫자는 측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마지막 눈금에 한 자리 더까지가 유효 숫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유효 숫자가 어떤 건 유효 숫자고 어떤 건 유효 숫자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정수인데 0 빼고 0이 아닌 모든 정수는 유효 숫자입니다. 정수인데 0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유효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0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좀 애매해지는데 0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0.0025 숫자 앞에 있는, 정수 앞에 있는 이 0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만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0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릿수를 위해서 0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1.0012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하죠.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이 0은 숫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유효 숫자입니다. 맞아요. 100이다.
정수 뒤에 있는 이 00도 자릿수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100점이라고 하면은 이 점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00까지 의미 있는 숫자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0 두 개는 유효 숫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0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유효 숫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우리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건 측정을 해서 나온 숫자예요. 측정을 하지 않은 숫자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숫자. 뭐가 있냐면 1개, 2개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건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세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율 있죠? 1대 얼마, 뭐 1대 5, 1대 6 이런 비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게 아니죠.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수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숫자 있죠. 즉 측정을 하지 않은, 실험 도구로서 측정을 하지 않은 추상적인 숫자를 완전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완전수는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가 유효 숫자 0 때문에, 이런 0 때문에 헷갈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수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령 이 0.002호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1의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방법을 지수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10의 거듭제곱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은 모두 유효 숫자가 돼요. 예를 한 개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5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다.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지수표기법에서 10의 거듭제곱 앞에 있는 모든 숫자는 유효 숫자가 됩니다. 자, 지수표기법은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고,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유효 숫자를 지수표기법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알아두세요. 자, 유효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개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기호와 단위를 볼 건데요. 우리 숫자 10이다 그러면은 20으로 뭘 알 수 있죠? 아마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 10 뒤에 미터를 붙여요. 자, 숫자 10 뒤에 이렇게 미터를 붙인다 그러면은 10m 같구나, 아, 거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위는 숫자 뒤에 붙어서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미터가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10kg이다 그러면은 아, 질량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10초다 그러면은 아, 시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거는 국제표준 단위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국제표준 단위를 뭐라 부르냐면 SI,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SI 유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단위는 바로 이 SI 유닛들이거든요. 나중에 기체 시간에 SI 유닛과 그렇지 않은 유닛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표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아, 이런 게 국제표준 단위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만 더 볼게요. 우리 숫자 10, 숫자 100, 숫자 1000, 숫자 10을 데카라고 합니다. 숫자 10 대신에 DA를 적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DA를 적는 것보다 10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 100을 헥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헥토파스칼 할 때 그 헥토가 100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1000은 킬로를 의미합니다. 1km는 1000m이다 할 때 이 킬로가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00을 쓰는 것보다는 K를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보통은 K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킬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몇 그램이죠?
1kg은 숫자 K가 1000이기 때문에 1000g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보다 화학은 작은 단위를 훨씬 많이 쓸 건데요. 10분의 1을 데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시. 100분의 1은 센티미터 할 때 센티라고 표현을 하고요. 1000분의 1은 밀리라고 표현을 하죠. 1리터는 1000ml죠. 그리고 바로 100만분의 1은 마이크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문자는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고 어떻게 읽을 거냐면 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9제곱은 나노라고 하죠.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볼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전표에서 배웠던 SI 유닛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것들인데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모든 과정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건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에너지를 봅시다. 에너지. 이렇게 뺏어 볼게요. 이 줄이라고 하는 거랑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이 왜 같은 거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공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 배웁니다. 그거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을 운동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고요. 숫자는 단위가 없죠.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곱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줄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단위 환산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공식을 실컷 적고 단위를 잘 지우지 않으면은 단위가 안 맞는 데에도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지금부터 친숙하게 익혀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단위를 지우는 작업 진짜 많이 할 거예요. 한번 쭉 보시고 이론에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한 개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울 내용은 유효 숫자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는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13.101 이거 더하기 1.2 이 두 개를 더한다라고 하죠. 그럼 숫자가 얼마가 나오죠? 14.3 얼마가 나올 건데, 유효 숫자가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얘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 셋고 하나, 두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자, 더하기 빼기를 할 때에는 중요한 게 소수점 이하가 몇 자리인지가 중요해요. (1.2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한 자리가 돼야 돼요. 즉 더하기 빼기를 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적은 쪽으로 갑니다. 얘는 세 자리고 얘는 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한 값은 한 자리까지만 적어주는 거죠. 심플합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랑 나누기 해볼게요. 자, 숫자를 14.56이랑 곱하기 1.4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결과값이 6.4가 나오는데요. 곱하기 나누기 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가 아니라 전체 유효 숫자 개수를 봅니다. 얘는 유효 숫자가 3개입니다. 얘는 유효 숫자가 2개거든요. 얘는 유효 숫자 개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유효 숫자 개수가 2개입니다. 2개만 표현을 하는 건데, 규칙을 정리를 하면은 유효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합니다. 쉽죠? 더하기 빼기를 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적은 쪽을 택하고요.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에는 유효 숫자 자체가 적은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사실 계산을 하다 보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유효 숫자 맞추는 걸 계산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아시겠죠? 유효 숫자는 계산 마지막이 맞춥니다. 중간중간 유효 숫자를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유효 숫자 자릿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반올림인데요. 반올림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미리 배워서 알고 있지만 유효 숫자에서의 반올림을 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만 좀 한 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반올림 하는 것도 계산 마지막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를 들어보죠. 숫자가 4.348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반올림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348에서 먼저 이 8을 이렇게 반올림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4.35가 되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반올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4.4가 되거든요. 최종 유효 숫자가 두 개라고 좀 가정합시다. 유효 숫자가 두 개라고 좀 가정을 한다면 반올림을 뒤에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하게 되면은 4.4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4.348에서 유효 숫자가 어차피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유효 숫자 바로 다음에 있는 자릿수에서 반올림을 시도를 해버리게 되면은 4.3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때 누가 맞는 거냐면 이게 틀린 거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반올림을 할 때에는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오는 게 아니라 유효 숫자 바로 다음 자릿수에서만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이때 8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니라 유효 숫자 바로 뒤에 자릿수에서만 이렇게 반올림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명심하시면은 유효 숫자 계산을 하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시험에 거의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다루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정확도와 정밀도, 그리고 국제표준 단위, 그리고 유효 숫자의 계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